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루유치원 원장 김덕순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있기까지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미크론이 어마어마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인가, 어떨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20년, 21년, 2년 동안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겁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한 2년 동안 유치원을 보내놓고 유치원 시설이 어떤지, 아이들이 밥을 어디서 먹는지, 화장실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아이들 어떤 분은 졸업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 용기 내고 같이 함께 들어오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야겠다고 딴 원장님한테 말했더니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용기를 내고 시작했으니 저한테 한 10분을 주면서 두루유치원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두루유치원을 이야기하는데 10분 가지고는 정말 어림도 없죠. 한 2시간은 주셔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우리 두루유치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2015년에 개원해서 지금 7년 차 유치원입니다. 아마 세종시에 있는 유치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두루유치원이 그래도 다른 유치원과 좀 다른 게 있다면 2016년부터 저희 유치원 혁신 유치원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4년차 마무리를 짓고 지금은 혁신 자치학교라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에서도 물론 첫 번째 혁신학교이기도 하고요. 전국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혁신학교를 잘 끝까지 마무리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혁신 유치원이 뭐가 달라? 도대체 다른 유치원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처음에 혁신학교 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혁신 유치원은 혹시 특별활동, 특성화 이런 거 많이 하는 데가 혁신학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아주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혁신학교는 교육과정을 잘 해보자. 그동안에 하던 유아교육의 그런 교육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고 변화시켜보자 하는 게 유아교육에서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교육과정을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아마 어떤 세상이 될지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후든 우리 지금 자녀들이 자라날 세상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한 3, 40년 전에 했던 교육의 방식으로 우리 유아교육이 계속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 딱 앉혀놓고 다 바르게 앉아있기만 하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뭐든지 알려줄 거야. 노래도 알려주고 지식도 알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는 거의 소용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런 단편적인 지식은 포털 사이트에 한 글자만 줘봐도 너무나도 많은 양의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데 유치원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봄에 피는 꽃이 무엇이고 봄에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과연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혁신학교 하면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한 3, 4년 고민하고 열심히 한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미래 사회를 잘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유아기 교육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해결하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교육과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이 저희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저희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궁금해하시는 세종 관내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연수원을 계속 열었어요. 1년에 2차례씩.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 유치원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2차례 일주일씩 정도씩 방문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서 저희 유치원에다 신청을 하면 오시라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그러는 과정을 한 2019년까지 했었는데, 20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20년부터는 저희가 전국 포럼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아 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두루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 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3,4천 명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고 저희 두루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이 어떤 교육인지도 모르고 맡겨놓으시는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운영하고 이러는 과정이라는 걸 선생님들 어머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세영 선생님이십니다. 두루유치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두루유치원 교사 박세영입니다로 끝나요. 다른 사족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만큼 두루유치원에 있다라는 것은 저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루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두루유치원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을 거야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귀한 걸음 하셨잖아요, 어머님들. 그 시간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실까, 어떤 게 궁금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저도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루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다 쪼개서 나열해서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두루유치원 선생님들이, 두루유치원 교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두루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진짜 많은 활동들을 해서 그게 너무 아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아마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차차 경험하실 거고,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또 알고 계신 것들이 많아서 그것보다 좀 지금까지 좀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좀 교사로서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두루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작년 12월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이제 그런 설문을 저희가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직접 써주셨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온 어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큰 글씨는 조금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고, 작은 글씨는 조금 그거에 비해 작게 나왔던 이제 그런 단어들이죠. 보면 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스스로 아이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고 스스로 하더라, 이런 말들도 있었고, 또 두루유치원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 기울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성장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또 어떤 관계에서 따뜻함과 뭐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혼합 연령의 이야기와 좀 같이 맥락을 같이 했는데, 혼합 연령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공감도 잘하고 행복감도 느끼고, 또 아이들이 그 전보다 뭔가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듣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충 이런 말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이 느끼신, 체감하신 두루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루유치원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두루유치원의 교육과정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 걸 하고 있는 방향대로 학부모님들이 또 같이 느끼고 계셔서 굉장히 좋았던, 저희는 좋은 피드백이 되었던 그런 평가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를 제가 떠올려 봤는데, 두루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가장 우리 교육과정에 대해 잘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인식이 또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해봤다, 스스로 잘한다, 뭔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유치원은 아이들을 먼저 유능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유능한 존재죠. 역사상 아이들한테도 인격이 있다,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여긴 게 얼마 길지 않다고 해요. 지금 포스트 휴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 자연에도 인격이 있고 AI에도 이런 인격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지금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이 문명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유능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에서 잘 되뇌어 보시면 아이들이 이런 유능성을 발휘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삶에서 이렇게 그 유능성을 발휘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그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유능함을 이렇게 찾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의 유능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를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 유능함의 바탕에는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 발표한 그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과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도구 삼아서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리고 계속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OECD에서 그게 교육의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습자 주도성이 두루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그 아이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혼자 내가 이렇게 학습자 주도성을 가져야지 하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관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게 잘 발견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은, 그냥 주변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나라는 사람으로 설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 엄마 안에는 또 어떤 엄마인지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일 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자기의 행위 주체성,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 안에는 자기 자신, 다른 사람과의 맥락과 떨어진 그런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다양함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깨닫게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깨달아가면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 유치원이 혼합 연령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단일 연령의 학급 편성은 사실은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연령의 학급 편성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 하면 같은 연령이면 그 아이들의 수준도 그 아이들의 생각하는 거나 발달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야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얘는 5살 때는 이랬는데요. 7살 때는 또 이렇고 너무 다르고 첫째는 7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둘째는 왜 또 7살 때 이러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저는 한 명만 키우고 있는데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왜 얘는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 아이의 고유함인 것 같아요. 그 고유함을 좀 인정하기 위해서 혼합 연령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편이 그냥 연령별로 나눠 놓으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고유함과 개성, 특개성 이런 것들로 발전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수 없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혼합 연령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연령으로 그 아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아이의 개성, 고유함, 특이함, 특이성으로 그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랬던 경험들이 저희 안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혼합 연령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광고 아주 옛날 광고에서 이게 정말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정말 이게 혼합 연령이 되게 선생님들이 느끼고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이 아이의 개성과 학습자 주도성을 잘 기를 수 있는 교육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걸 그동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재원생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아이들 놀이 같은 것들을 같이 학교 종이 앱에 올려드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써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다 표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혼합 연령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이 진짜 어떻게 배울까? 혼합 연령이 진짜 어떨까? 이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볼게. 나이가 혹시 느껴지셨나요? 아이들이 되게 그 안에서 뭔가 사실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 뭐 학부모님들, 재원생님 학부모님들이나 저의 말에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갈등 상황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혼합 연령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그 단일 연령 안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하고 다른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나 똑같은 수준으로 상정했다고 이제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랑 나는 똑같은데 왜 나는 되고 저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할까? 이런 마음들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단일 연령에서 선생님들은 일단 어떤 같은 수준에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못하면 굉장히 못하는 걸로 아니 왜 안 되지? 좀 답답한 마음도 가지게 되고 내가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조급함도 좀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게 나의 고유함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연령대에서 잘하는 수준 우리 반에서 좀 잘하는 수준으로 인정되기도 했어요. 그 아이의 고유함이라기보다는 연령이 많아서 잘하나 보다. 7살이라서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호남 연령 안에서는 이 아이가 7살이라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었구나. 이 아이는 원래 이렇게 잘하는 아이였고 그러면 이걸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호남 연령이 마치 두루 유치원에서 굉장히 하는 낯설고 생소하고 특이하고 혁신적인 그래서 이 시작 같은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학부모님들도 사실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래된 미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선망하고 따라하고 싶은 북유럽, 핀란드, 아이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핀란드도 유치원은 호남 연령으로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서도 호남 연령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식을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죠.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던 그 시간에는 그 아이들한테 그냥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그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 거죠. 그래서 OECD에서도 핵심 역량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 중심의 교육도 이 호남 연령과 굉장히 부합하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 다 좋고 이해가 가는데 7살까지 이제 두루 유치원에서 호남 연령의 다양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과 또 동떨어진 지금 현실에 어떻게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함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겪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자산으로 남아서 그것들을 그 세계에도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두루 유치원이 혁신 학교인데 두루 초등학교가 혁신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게 자유롭고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계속 실행해보고 뭐 시도해보고 뭐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걸 다시 또 해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또 막상 선생님이 또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 체계에서 아이들이 잘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졸업생들 몇 명을 이제 보면서 좀 걱정이 사라졌던 게 여기에서 자기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자기의 생각들을 잘 펼쳐나갔던 아이들은 그러한 체계에서도 잘 한다라는 거. 물론 그 체계에서 뭐 유난히 튀지 않고 그래도 그 체계에서 자기가 살아갈 방법들을 잘 만들어 간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 초등학교 교육에 적응시키기 위한 유치원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실행하고 있기도 하죠. 고교 학점제 역시도 혼합 연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점을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니까 혼합 연령이에요. 여기서 혼합 연령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런 고교 학점제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혼합 연령이라는 뭐 무학년제라고도 하죠. 학교급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미래 교육의 어떤 중심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제한점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냥 단일 연령으로 구성돼서 그냥 자기가 그 아이들 안에서 몇 번째인지 그 아이들 안에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랑 내가 똑같아져야겠다. 나도 그 아이들과 똑같아지고 우리 반의 평균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함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 연령이라는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 아이들한테 큰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 조금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추려보면 7살 학부모님들한테는 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 하는데 우리 반에 7살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같이 가야 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부분 걱정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두 반이나 3반 정도를 같이 묶어서 협력교사제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한 일주일, 재원세대 학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저희가 해봤고, 그래서 그것들을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서 옆반이나 아니면 같은 층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학급이라는 단위가 그냥 되게 우리 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같이 다른 아이들과 또 만나고 나랑 또 맞는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너무 자랑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두루 유치원 교사 박세영입니다라는 말로 저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 유치원 선생님들이 세종의 어느 유치원, 전국의 내노라는 유치원에 가서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드려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 정말,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많이 어필을 안 해주셔서 저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전국에도 강의나 뭔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뭐 많이 거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데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마다 장점이 좀 다르고 또 아이들을 보는 관점도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 교사제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좀 다양한 이해, 입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또 협력 교사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몰랐던 이 아이의 성장을 다른 반 선생님들이 같이 봐주고 이런 성장이 있었다, 이런 배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어주는 거 이제 그렇게 협력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실을 좀 더 확장시켜 간다고 했는데 교실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치원이 이제 공간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원생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뭔가 복도에서 노는 모습이나 유치원의 다양한 곳을 다 활용해서 노는 사진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기의 배움의 공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도성을 인정해주고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들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나 뭐 계단 그리고 두루 유치원에서는 자료실을 선생님만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도 자료실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하면 자료실에 가서 언제든지 꺼내서 자기가 쓸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재료들을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주도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의 확장이라고 하면 숲이 있는데 이 숲은 저희 유치원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숲유치원이 2019년에 처음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루 유치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인 2017년부터 아이들이 숲에 나갔어요. 매일 나가진 않지만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제 숲에 나가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숲에 나가면 아이들이 그 공간에 확장과 그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끼고 숲교육의 뭐 훌륭함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이미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확장의 일환으로 이제 숲교육을 하고 있고 숲에서 아이들이 좀 더 제가 느끼기로는 좀 더 많은 다양함, 어휘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또 경험도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관계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 잘 놀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과도 좀 많이 이야기도 하고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숲이라는 무궁무진한 그 넓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넓은 공간에서는 친구들과 좀 의지해야 되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서 좀 스트레스, 이 공간 안에 갇혀서 있던 스트레스가 숲에 가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숲에 많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을 공동체로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을의 시민으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의 하나로 이제 마을 공동체의 교육까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그냥 배움의 공간이 유치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터하고 있는 그 마을에 둔다라는 이 점에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교육과정에 물론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학부모님들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많이 유치원에 일임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은 선생님은 학부모님들과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학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일 먼저 보셨던 것은 이제 학부모 자치, 학부모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내가 그냥 단순히 여기에 아이들을 뭐 맡기고 위탁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이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돕고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연석회의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자 주도성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급에서는 아이들이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끼리 다모임을 하시는데 아이들도 다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는 일에 참여하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다른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서로 합의해가는 점점 좁혀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그냥 작은 아이, 내가 뭔가 많이 배워야 하는 아이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 그 학부모와 선생님과 엄마 동등한 입장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잘 경청하면서 자기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저희한테 가장 큰 칭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이 전국으로 많이 강의를 가신다고 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초중등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두루 유치원에 나도 보내고 싶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두루 유치원이 세종시에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서 내 아이도 두루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 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거나 또 세종시에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운동이 아닌데도 두루 유치원으로 굳이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소위 말해 교육을 잘 아는 교자들이 선택한 두루 유치원입니다. 네. 그래서 두루 유치원에서 저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유치원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많은 성공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또 자기의 배움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많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